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고의분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휘발유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직원이 불안전 판매 민원에 해당 금융사와 잘 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하반기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분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점을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선 감사 업무 제한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변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감리를 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마친 뒤 증선위에선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조세 개편안을 마련할 때 휘발유세 인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선 경유세보다 휘발유세를 내려 조세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경유세 개편 논의 때 휘발유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특위에서 휘발유세 인하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휘발유세를 내리지 왜 경유세를 올리냐. 저희도 비슷합니다. 휘발유세 내리는 거 포함해서 유류세 개편 노동을 논의해보자.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경유세 올리지 말고 휘발유세 내려달라, 휘발유 값의 세금 비중 20%대로 낮춰달라는 등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기름값의 56%, 경유는 46%가량으로 휘발유세가 10%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낙인 찍힌 상황에서 경유차에 세금을 더 물리든 휘발유차 세금을 내리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정특위 관계자는 기름 1리터를 사용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면서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는 게 쉽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보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529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세, 교육세까지 더하면 745.89원이 고정 세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유류세는 10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재정특위는 오는 9월쯤 본격적으로 휘발유세, 경유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사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안전 판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런 금감원장의 의지가 일선 직원들에까지 전달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전 판매가 의심돼 민원을 넣은 소비자에게 우선 해당 금융사와 잘 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투자 담당자의 말만 믿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A씨는 투자한 회사의 부도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만을 강조한 담당자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확신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받은 A씨는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대답 대신 민원 해결까지는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해당 증권사와 잘 해결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원승현 금감원 부원장은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와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금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완전 판매 실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후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그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방책이 미비한 점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고령 투자자나 안전성향 투자자에 한해 ELS 판매 시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됐지만 다른 파생상품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하반기 전국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정부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1%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세값도 1% 빠지면서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감정원은 하반기 수도권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소폭 상승해 0.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지방 집값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0.9% 내려 전국 집값은 0.1%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재건축을 규제하는 등 정부 정책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보유세 개편도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가게끔 하는 요인입니다. 전세값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이어갑니다. 수도권은 0.9%, 지방은 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입주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선 역전세난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반기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4.7% 감소한 37만 건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망세로 접어든 주택시장은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해는 총 81만 건이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1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미호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나 지방은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는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8개월 만에 등장하면서 시장에선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1명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금통위는 한 달 뒤인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 소수 의견을 가장 강력한 금리 조정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은이 시그널을 주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은 추천 금통위원이 또 제시했다라는 점하고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제일 메인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이 총재는 그러나 8월 금리 인상 시그널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 분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월쯤 하느니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느니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대용량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색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용량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넓은 통로와 창고처럼 쌓아올린 상품들. 겉보기엔 여느 창고형 매장과 다름없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작게 포장된 낱개 상품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마트의 장점을 결합해 문을 연 매장입니다. 고객들의 니즈가 대형마트의 니즈와 창고형 할인점의 니즈가 다 같이 있으니 그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놓으면 이쪽에 가는 고객, 저쪽에 가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에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대용량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포장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존 창고형 매장과 달리 소용량 상품 비율을 전체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용량 구매로 장기 보관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들에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장기 보존이 어려운 채소나 야채 같은 경우 이처럼 낱개로 소포장을 해 기존 창고형 매장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도 언제든 가볍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겁니다. 장 보려는 주부들은 물론 편의점이나 마트를 선호하는 1인 가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창고형 매장이 대용량부터 소용량까지 갖춘 복합 쇼핑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업계 CEO들을 만났습니다. 윤 원장은 최근 연달아 터진 내부 통제 사고로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배당 오류로 인한 허위 주식 거래나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태 등 최근 내부 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증권업계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내부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은 112조 원대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 5월 60억 원어치 공매도 주문에 대한 결제를 불이행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금융회사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와도 관련한 고강도의 개선안을 담은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만들어 9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 원장은 내부 통제의 성패는 금융회사 스스로 관심, 책임의식을 갖는 것에 달렸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원장은 6월 이후 글로벌 증시, 금리,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우발 채무 현실화나 채권, 파생 결합증권 손실 위험 등을 자본시장 3대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신용과 시장, 파생 결합증권, 외국인 등 4대 리스크를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세에서 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대차 노조가 10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협과 관련한 올해 첫 파업입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가 2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2조는 4시간 파업합니다.
노조는 이날 파업돌이 직후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벌어지는 13일에도 1조와 2조 각 6시간 파업하고 일부 조합원은 상경할 방침입니다. 다만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교섭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렌즈 모듈 전문업체 텔루스가 2차 전지 등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중국 2차 전지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 목적 목록은 전기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등 2차 전지 관련 6개 항목입니다. 텔루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사업 부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텔루스가 800억 유상증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CISM SM 매니지먼트의 엔홍 대표는 텔루스를 거점으로 2차 전지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인수해 한국의 연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CISM은 이번에 투자한 800억 외에도 중국 내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웡 AB자산운용 선임 매니저는 오늘 AB자산운용이 개최한 하반기 증시 채권 전망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은 말폭탄에 불과하다. 진정한 전쟁은 끝나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웡 매니저는 무역 갈등에 의한 악영향은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며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기업 성장률이 약 2에서 3% 둔하겠지만 미국의 기업 성장률 전망은 22%, 중국은 17%로 이 정도의 둔화는 흡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는 미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의 경우 부채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유일한 업종이라며 금리 상승기에도 재무적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채권에 대해 설명한 유재흥 선임 매니저는 모기지 채권과 유사한 CRT 채권과 경제 기초 체력이 개선된 이머징 채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 매니저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다양한 국가와 섹터에 분산 투자하고 3에서 5년으로 길게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현대기아자동차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를 내놨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 화면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조만간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애플 구글워치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는 중국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홍미 노트5의 자급제 모델을 온라인 단독으로 오는 15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해외를 오가는 한국인의 숫자는 지난해 140만 9천 명으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지난밤 서울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과 광주, 대구 25도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한낮에 서울 32도, 대전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지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내륙에는 밤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무척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울진 33도, 강릉 3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낮 기온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